네, 안녕하세요. 신성 델타테크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강프로입니다. 자, 신성 델타테크가 오늘 장 초반에 반등을 조금 주기는 했지만 대략 한 고가가 한 7%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1%대로 이 고가 대비해서 하락폭을 조금씩 키우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드린 내용이 있죠. 신성 델타테크가 올라가는 이유는 초전도체 관련된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갔다. 물론 이렇게 고가에서 횡보를 했었던 이유는요. 신성 ST에 대한, 즉 자회사 상장권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기대감이 있을까요? 상장하면 신성 델타테크가 엄청 좋아지나? 그게 아니라 일종의 그 자산 재평가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자산은 성장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즉 성장하는 상황이 있어야 주가가 올라가는데, 자 보세요. 신성 델타테크가 왜 이 구간에서 올라갈까요? 초전도체로 인해서 앞으로 좋을 만한 상황이 있어서 올라간 겁니다. 근데 그 상승폭이 무려 언제부터다? 이 7월 말부터 대략 한 10,000원 초반 정도였는데 60,000원 후반 70,000원 정도까지 상승이 나왔다. 6배 이상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가격 반영이 어느 정도 됐구나. 그쵸? 그래서 제가 이 9월 달에 계속해서 매도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이후에 급락이 나왔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제가 이 구간에서 연휴 전후를 기점으로 해서 제가 무조건 매수해라. 왜? 이쪽 구간에서는 프리미엄이 빠지는 구간이다. 즉 프리미엄이 빠진다고 이야기했었던 부분이 정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주가는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제 왜?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세력 들어왔죠. 그쵸? 근데 세력이 들어와서 뭐 했어요? 돈 벌라고 들어왔잖아요. 주가를 띄운 이유가. 그쵸? 그러면 세력들이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시세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상승하는 과정에서 고가 기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였냐면 고가 돌파가 나올지 안 나올지 난 모른다. 그런데 고가 돌파가 나온 이후에는 다시 매물 소화 과정을 준다. 우리는 그때 매수하면 되는 거다. 그러면 답 나왔죠? 여기서 매도하시고 여기서 매수하면 되는데 고가 근처에서 매도를 했을 때 우리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고가를 돌파했을 때 매물 소화 과정이 있으니까 그때 다시 매수하면 된다. 지금은 고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이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은 매도를 해야 됩니다. 왜 이런 한 달, 두 달 정도의 구간을 그냥 보내려 그래요? 이해가 안 되네. 정말 초전도체에 매몰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초전도체가 세상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있는데 그게 아직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쵸? 맞다 틀리다에 대한 그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자, 제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 제가 신성 델타테크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립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드렸어요. 자, 신성 델타 58,200원, 지금 57,000원이죠. 그쵸?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10월 13일 이 구간이에요. 뭐라 그랬습니까? 자, 어제 급락 후의 되돌림, 이제 유지되는 시세가 아니다. 지정한 가격까지 매수 대기하고 지금은 절대 보유 금지한다. 위로 올려볼게요. 쭉 보시면 자, 여기 보이시나요? 10월 10일 날? 그쵸? 3일 전이죠? 올라가고 있었을 때예요. 이때도 62,800원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신성 델타테크 고가는 64,000원입니다. 이미 고가 나왔고요. 이제 매도해야 된다. 장중에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자, 신성 델타테크 내일 급락이 나올 수 있다. 내일 매도 예정이니 준비해라. 보세요. 10월 10일 이후에 이렇게 그 다음날 10월 11일 자, 이날입니다. 한 2, 3% 더 올랐어요. 이 정도 포기 못합니까? 아니, 이 정도 포기를 못해갖고 어떻게 주식하려고 그러는지 나 참 이해가 안 되네. 최소한에 내가 먹을 수 있는 한 10% 정도는 고가 대비해서 한 10%, 많으면 20% 정도 포기하세요. 그러려면 신고가 구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아니, 이렇게 사전에 이야기를 다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신성 델타테크 올라간다고 하면은 뭐 더 간다, 뭐 초전도체가 어쩌니 저쩌니 나발이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거 나중에 깡통 차요. 진짜 큰일 납니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주가가 왜 올라요? 앞에 좋을 부분이 있어서 올라가는 거잖아. 근데 올라왔잖아요. 아니, 도대체 얼마를 먹어야 성에 차겠어요. 자, 신성 델타테크가 이런 구간에서 보세요. 10월 10일 날 한올 바이오 파마, 이렌시스, 한미약품 매수 나가죠. 이렌시스 어떻게 됐는지 볼까요? 자, 이 밑에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급등합니다. 급등을 해. 10월 10일 날 장중에 22%씩 올라요. 절대로 고가 구간에서 미련 갖지 마세요. 다시 기회 줍니다. 기다릴 줄 아는 게 투자다. 근데 그걸 왜 보유하고 기다리려고 그래요? 절대 그렇게 매매하지 말고 자, 여기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 계속해서 언급을 해드리고요. 무엇보다 신성 델타테크 관련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 10월 10일 보이죠? 12시 48분 장중, 그쵸? 장중 밤에 제가 뭐라 그래요? 9시 28분 신성 델타테크 내일 급락 나올 수 있다. 딱
이틀 뒤에 급락 나왔습니다. 저는 11일 날 모두 매도했습니다. 우리 방은 어저께 빠질 때 와 이제 또 언제 살까? 제가 얘기한 그대로잖아요. 제 지난 영상 찾아보세요. 여기서 무조건 매도해라. 무조건 매도해라. 이거 절대 보유하고 있으면 안 된다. 고가 대비 몇 프로 빠졌나요? 34%야. 아니 34% 빠졌는데도 올라간다. 초전도체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있어. 이게 정상이에요, 정상? 이게 정상이 아니잖아. 아니 공매도 세력을 왜 욕해? 이용하면 되지. 공매도 세력이 내려주면 우린 매수해야지. 왜? 세력들이 다시 끌어올려서 얘네들 돈 회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올라가면서 세력들이 파는데 우리는 왜 보유하고 있냐고. 그래서 이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가격 그리고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에 대한 구조 이 부분을 이해했을 때 신성 델타테크를 이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는 철저하게 매도를 하고 왜? 자 보세요. 신고가를 만들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매물 소화하잖아요. 그리고 올라가잖아. 근데 여기서는 그 정도의 움직임을 기대하기 힘들어요. 왜 힘들어요? 상용화 단계를 아직 밟지 않았거든. 이 구간에서는 가격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주가가 최대한으로 올라가는 건 고가를 체크하는 데까지다. 근데 고가를 체크한 이후에 매물 소화를 거치면 추가 시세가 나온다. 근데 매물 소화는 100%의 확률로 나온다. 그게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다. 거기서 필요한 게 차트다. 거기서 필요한 게. 차트는 거기서 필요합니다. 딱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차트가 필요할 때가 있고 필요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매물 소화. 차트 필요하죠. 매물 소화. 차트 필요합니다.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주식 저가에 잡을 생각하지 말고 최고가에 팔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당합니다. 아니 얼마나 당해야 정신을 차릴 거야. 하루에 13% 14%가 빠지는데 좋대. 이게 정상이에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정확하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자 10월 10일 보이죠?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 500명 있는 이 소통방에서 뭐라고 한다? 신성 델타테크 장중에 12시 49분에 자 보세요. 신성 델타테크 내일 급락 나올 수 있다. 내일 매도하겠다. 정확히 하루 지나서 12일 날 급락이 나왔습니다. 정확히 못 맞춰요. 내일 급락 나올 수 있다. 내일 매도하자. 오늘까지 올랐으니까 보유하고 내일 아니 이 가격도 명확하잖아. 고가 못 넘었잖아요. 그러면 시간에서 띄우고 이때 제가 또 이야기했다고. 시간의 거래에서 슬쩍 한 2% 3% 띄우는 거 보고 영상 찍어가지고 제가 바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내일 물량 털어먹기 딱 좋다. 그쵸? 그러면 우리가 그걸 이용해야지. 그렇게 이용을 했을 때 장기적인 수익 모델이 완성이 되고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 자, 요런 이 사전에 매도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 내가 초전도체를 좋게 생각해. 그러면 떨어지고 나서 또 사면 되잖아요. 떨어지고 나서 물려야 돼요. 왜 올라갈 때 자꾸 물리냐고요. 주식을 싸게 사야지. 그쵸? 이런 부분을 분명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장기적인 수익 모델이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중요한 게 뭐예요? 신성 델타테크의 매도 전략이다. 혹시라도 내가 매도를 못하고 고가에 물려있다. 이거 나와야 되는데 간절하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신성 델타테크의 제가 매도 전략을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를 보내는 건 그래도 어디다가 보내는지는 제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받는 거고 원래 제가 3이라는 숫자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신성 델타테크의 매도 전략을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에 전화번호 확인해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세요. 살려드리겠습니다. 이거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진짜 큰일 납니다. 정말 큰일 나요. 초전도체가 그래 맞다고 치자. 주가 빠지면 어떨 건데. 초전도체가 맞다 틀리다. 맞으면 주가 무조건 올라요? 아니 그러면 삼성전자 21년도에 왜 빠져? 실적이 1년 동안 51조가 나왔는데 왜 빠집니까?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을 하잖아요. 맞았을 때는 이미 뉴스가 나온 거잖아. 그럼 팔아야지. 그리고 9월 달에 제가 계속 이야기했어요. 9월 초에는 팔아라. 9월 말에는 사라. 왜? 프리미엄이 빠졌으니까. 그리고 지금도 아직 늦지 않았다. 아직까지도 신성 델타테크는 고가에서 횡보 중이고요. 반등 나온 폭이 제가 저가에서 정확하게 그냥 다 찾아봐요. 연휴 기간 10월 달 초 다 이야기 드렸던 게 뭐냐면 신성 델타테크 반등 시작하고 30% 딱 먹으면 빠질 거다. 근데 계속 오르네? 그래서 보유한 겁니다. 내가 뭐 점쟁인가? 그쵸? 근데 30% 정도는 그 정도는 나온다. 왜? 하락한 폭이 있으니까. 이거를 제가 하락하기 전부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뭐를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모든 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가 신성 델타테크를 이야기를 드리면서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신성 델타테크와 같은 대시세 종목을 내가 보유하고 있으려면요. 철저하게 신고가와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해했을 때 신성 델타테크 같은 이런 차기 주도주가 어떤 종목이 될 건지, 그리고 그 첫 번째 단계가 있는 신고가 구간에 활용할 수 있는 검색기와 기법까지 제가 모든 분들한테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무엇보다 신고가와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모두 끝까지 시청하셔서 다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답답해서 그러는 거니까 반드시 상단의 전화번호로 3이라고 문자 보내서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그리고 매도 전략 받아가세요. 이거 진짜 큰일 납니다. 이거 50%씩 빠지는 거 일도 아니에요 지금. 자, 이제 23년도 다 끝나가고요. 내년에는 어떤 종목이 대시세가 나올까 미리 준비를 해놔야겠죠. 자, 그래서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4년도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단기 수익이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질 수 있고 당연히 큰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어중간한 종목들 사고팔고 해봐야 손절폭만 지속적으로 쌓이고요, 큰 돈은 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요, 한 종목의 비중을 제대로 태워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23년도에 올해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였는데, 에코프로와 함께 지금 말씀드리는 24년 대시세 종목에는 공통점이 3가지가 존재합니다. 자, 우선 세력들이 5년 이상 매집을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요. 자, 그리고 상승을 시작했을 때는 2개월 전후에 상승이 나온다는 겁니다. 2개월이라고 해서 정확히 맞지 않을 수는 있지만 실제 시세를 시작한 이후에는요, 시간적인 부분이 맞지 않을 때 바로 매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시세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안전마진을 확보하는 매매가 필요합니다. 시세가 발생하지 않은 지금 매수를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2가지를 말씀드렸죠. 세력들이 5년 이상 매집을 진행하고요, 상승을 시작했을 때 평균적으로 2개월간의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시세가 나오기 전에 매매를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이후에는 확실한 재료와 상승 모멘텀이 필요한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요, 친환경으로 갈 수 있는 도구인 전기차에 들어가는 2차전지 필수 소재인 양극재를 생산하는 기업이죠. 양극재는 당연히 확실한 재료와 상승 모멘텀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를 17만원을 기준해서 매수 주문이 나갔고요. 목표가는 50만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습니다.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죠. 예상 수익 범위의 기준은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에, 자, 여기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시세의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23년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는 지금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 이야기를 드렸고, 24년도에 나올 대시세 종목도 에코프로와 같은 친환경이라는 성장산업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는 자, 이런 3가지의 공통점을 체크를 해야 되고, 어떤 종목이든 이 3가지 조건 안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시세가 진행되는 시작점에는 신고가 이후라는 점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2024년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는데, 여기 보시면요, 장기간 하락하면서 충분한 매집 구간을 거쳐왔고요. 물론 하락폭이 크다는 건 앞으로 나쁠 부분을 먼저 선반영한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량한 재무 상태를 갖춘 종목이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주가는 항상 선반영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 이미 바닥 구간 이후에 신고가 구간을 이미 달성했다는 건 앞으로 나빠질 부분을 먼저 선반영했고요, 좋아질 부분을 미리 반영하고 있다는 증거로 주식 시세의 본질인 선반영 논리에 맞습니다. 이런 종목 중에서 무조건 에코프로와 같은 정부 정책의 방향과 같은 방향성을 띈 종목에 들어가야 된다는 건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부 정책의 방향입니다. 정부 정책의 방향에서 사실상 친환경은요, 거스를 수 없죠.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죠. 물론 그래도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시세 조건을 모두 갖춘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 2024년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대시세 종목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께 공유해 드릴 수도 있겠지만, 자, 그래도 준비해온 사람의 성의를 생각해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대시세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2024년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나는 주식을 배우고 싶다, 이런 대시세 종목을 직접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가 종목을 찾고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추적을 어떤 종목을 위주로 해야 되냐, 어떤 신고가를 찾아야 되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신고가 종목만 검색해서 추적할 수 있게 검색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시장이 4월부터 꺾였기 때문에 5월달에 어떤 종목이 나왔는지를 실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5월 1일 검색한 결과고 보유기간은 2주, 그리고 상승 종목 비율은 100%, 시장 대비 수익률은 코스피 14%, 코스닥 16.87%가 나왔습니다. 검색기에 포착돼서 추적해야 되는 종목은 유니온 머터리얼이고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은 5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으로 잡았었던 2주 동안의 수익률은 13%가 나왔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상승 종목 비율도 아니고 몇 종목이 나왔는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시세 이파를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 대비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자, 시장 대비 수익률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또는 시장 대비 수익률만큼만 강세를 보인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상승 종목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결과로 5월 1일 날 수익이 유니온 머터리얼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이 57%가 나온 거죠. 그 다음 5월 8일 날입니다. 5월 8일 보이시죠? 보유기간 2주 찍혀 있고 상승 종목 비율은 71%인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코스피 대비해서 9%, 그리고 코스닥 대비해서는 10%입니다. 이렇게 높게 잡힌 건요, 코스닥이 하락했다는 거고, 코스닥이 하락했을 때는 에코프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세를 보인 종목들을 보면요, 아진산업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 루닛은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했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대원강업도 당연히 보이시죠? 여기 시세 1파 형성하고 2파 시세가 그대로 나옵니다.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건 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믿어야 될 건 돈 말고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5월 15일 날에는 시장 대비 수익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엔 신고가 종목이긴 하지만 너무 크게 올랐죠.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된다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다 제외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제너셈, JVM,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휴메딕스, 최근에 바이오나 미용 의료기기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도 보이는데 클래시스도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고, 인성정보는 최근에 초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은 5월 22일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대비 수익률이 3%대로 높아요. 그리고 실리콘2 화장품이죠. 한국전자금융은 제가 이번 주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올도 강세를 보였죠. 23%. 그리고 인성정보 전주에 포착이 돼서 지속적으로 추적했다면 인성정보를 매수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에코바이오 17%. 그리고 잉글우드랩,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한 종목입니다. 여기서는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화장품 종목은 조건이 단 하나입니다. 미국향 매출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예요. 잉글우드랩과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이죠. 잉글우드랩은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입니다.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시장에서 고가에 물릴 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29일 상승 종목 비율이 88%인데 기간이 아직 안 돼서 기간 초과가 떴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마이크론 보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 여기 보이죠? 벤티움, 치과 쪽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죠. 조선주,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밑에 삼성중공업이 보이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의료기기, 미용 쪽이죠. 이런 부분을 모두 다 검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검색기 이외에 어떤 식으로 장중에 활용해야 되는지는 제가 6강에 걸친 강의 영상을 만들어 놨고요. 자, 지금은 비공개 처리를 해놨지만 구독자 인증만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구독자 인증은 당연히 무료고요. 구독자 인증 방법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보내면 제가 구독자 인증을 해드리고요. 구독자 인증이 되면 말씀드렸던 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와 검색기에 대한 로직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모두는요,
신고가 달성 이후라는 겁니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단타나 장타 모두 쓸데없이 보유기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료 배포할 때 모두 받아가셔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고가 말고는 주식 투자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고요. 신고가가 강하다고만 알고 있다고 해서 수익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받아볼 수 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구독자 인증을 받으셔서 모든 분들이 검색기에 대한 로직과 강의 영상을 보고 수익 나는 매매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